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교 1등 남매를 뒀던 그 엄마인데 아이들이 고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칭 전문가가 된 어느 교장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인데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퇴임하면서 코칭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아이를 살린 건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엄마 반성문 책에서 우리 집 가훈은 이라는 대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 SKSK였답니다. SKSK가 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후 5시에서 다시 5시 30분 사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을 마칠 때까지 늘 칼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이후 그 어떠한 모임도 회식도 연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의 학습 습관을 제대로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을 잡으러 칼퇴근을 한 것이지요. 집에 들어서면 두 아이가 나옵니다. 다녀오셨어요? 라는 아이들 인사말에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아주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알림장 가지고 와. 숙제는 몇 개야? 숙제 다 했어? 두 아이는 뭔가 변명이 많습니다. 숙제가 많아서요. 그리고 어려워서 아직 못했어요. 그럼 저는 바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많긴 뭐가 많아. 그리고 뭐가 어려워? 너 놀았지? 딴짓 했지? 이렇게 말하며 거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텔레비전 위에 손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텔레비전의 뜨거운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저는 30분 봤구나 또는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숙제를 다 못했지 라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 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학원도 가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하고 문제집도 풀어야 하는데 아직도 숙제를 못 끝내면 어떻게 하니? 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높입니다. 아이들이 죄송해요.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라고 변명을 하면 너 엄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알아? 바로 죄송하다는 말이야. 죄송하다고 말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지. 얼른 들어가. 6시까지 숙제 다 끝내. 못 끝내면 저녁밥은 못 먹는 줄 알아. 라며 혼을 냈습니다. 두 아이는 기가 푹 죽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화가 난 상태로 방 안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어느 날은 생각이 납니다. 그날은 시험 본 날입니다. 같은 학교 교사이기에 두 아이의 학사 일정을 다 꿰고 있는 거죠. 저는 두 아이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나와봐. 오늘 시험 봤지? 시험 본 날은 시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왜 시험지가 없니? 얼른 가져와.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두 아이가 식탁 위에 펼쳐놓은 시험지를 뒤적거립니다. 뭘 봤을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점수였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훑어봅니다. 뭘 봤을까요? 맞는 것은 볼 필요가 없고 틀린 문제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쏘아붙이는 말.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런 것을 틀리니?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너는 맞는 것을 찾았잖아. 뭐 하느라 틀렸어? 너 이거 다 아는 거 틀렸잖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틀린 것을 틀려야지. 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딴짓을 할 때부터 알아봤다. 한 번 더 읽고 갔으면 다 맞았을 거 아니야. 엄마의 잔소리에 두 아이가 다시 죄인처럼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얼른 들어가. 빨리 숙제하고 공부해. 라며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납니다. 너희 다시 나와봐. 그러면 두 아이는 또 왜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너희 어제 학원 늦었더라. 학원은 왜 늦었어? 10분이나 늦었던데 엄마가 뭐라 했니? 학원은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 들으라고 했지. 헐레벌떡 뛰어가면 설명이 들리니? 그 학원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계산해봐. 10분 늦으면 얼마씩 손해보는지.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비싼 학원비 대주면 감사할 줄 알고 열심히 해야지.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밥을 할래? 빨래를 하래? 너희가 하는 일이 공부밖에 더 있어? 그런데 뭐 하느라 학원을 늦어? 라며 잔소리를 해댑니다. 이제 저녁 7시. 우리 집은 거의 매일 그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는 어느 교육학자의 책을 읽었거든요. 밥이 다 준비될 무렵 저는 두 아이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어. 한 번 부르면 착 나와야 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화가 나지요. 제 목소리가 또 올라갑니다. 너희 빨리 못 나오니? 뭐 하고 있어?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너희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귀가 먹었니? 하고 온갖 소리를 해댑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는 점점 올라갑니다. 너희들 빨리 못 나오니? 뭐 하고 있어? 엄마가 이 집 식모니? 엄마도 밥 먹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빨리 나와. 그런데 이 소리는 누구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무심한 남편,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다녀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고 있으면 화가 더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라야 했습니다. 이런 짓을 제가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저는 이런 짓을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앞에 있으면 늘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확인하고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하고 싶고 어쩌면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전혀 아니지요? 숨이 턱턱 막히고 속이 터질 것 같고 뭔가 부숴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나같이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칼퇴근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 잘 돌보는 엄마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나 같은 엄마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SK. 우리 집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SK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의 약자입니다. 그게 우리 집 법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왜 말이 많아? 엄마가 너희들 위해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해서 우리 집은 늘 무서운 군대 조직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쩌면 저랑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 지금 반성의 마음이 많아요. 남편과 저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까지 저희 집하고 똑같을까? 저는 적극 발랄 명랑 쾌활 신속 O형이고 남편은 소심 민감 세심 완벽 A형, 그것도 스몰 트리플 AAA형이었습니다. 거기에 충청도 남자, 저하고 너무나 비슷한데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청도 남자들은 어찌나 양반스러운지 늘 베일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잘하지 않지요. 속이 터질 정도로 말없는 남편과 살면서 서로 유일하게 맞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이들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네요. 제가 야단을 치면 남편이 꼭 지원 사격을 하고
하곤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제 편을 드는 게 거의 없는데 아이들 야단칠 때면 합세를 했으니 저는 더욱 기세 등등하게 화를 냈습니다. 무서운 엄마 편 잘 드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순둥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키웠더니 전교 1, 2등도 하고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어 오고 전교 회장, 부회장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엄친아로 불리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 집 애들은 어쩜 그리도 인물도 훤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요.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영원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땐 이런 양육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태어났는데 그 시절에는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유효기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조금 더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 카리스마. 무슨 뜻일까요?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 이스마가 양카리스마로 바뀐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엄마였기에 두 아이들은 중학교 시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아들은 고2를 잘 넘긴 후 고2가 되어서는 뭔가 삐죽삐죽 나오려고 했지만 남편과 연합하여 평정을 잘했습니다. 드디어 고3이 되었습니다. 고3 3월에는 학생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의고사가 있지요. 아들은 그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몇 % 안에 들었습니다. 물론 내신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대로 가면 명문대 입학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저는 수능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무엇이 걸릴까요?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이 학교 앞에 걸리겠지요? 저는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여러분, 뭔가 조짐이 이상하지요? 수능 전후해서 뭔가 폭풍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지요.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 인생 노정을 걸어왔네요. 저도 부부교사로 초등학교 교장으로 또 아이들을 여기는 둘이지만 저는 셋을 기르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 엄마의 그 심정이 저하고 대입이 되면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비슷하네요. 여러분, 이분이 써놓은 이 엄마 반성문 이걸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반성하는 엄마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